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연말 가운데서도 올 초부터 부동산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도 줄줄이 앞두고 있죠. 자, 올 연초에 진행이 됐었던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분양 성적을 살펴보면 평균 68대 1 정도로 굉장히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도 있었던 반면에 1.4대 1 정도로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저조했던 단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요즘 많은 분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모든 재개발과 모든 재건축이 좋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서도 돌이 있을 것이고 보석이 있겠죠. 자, 어떤 재건축과 재개발이 돌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보석인지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1시간 함께하면서 그런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를 시청하시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혹시 문자로 궁금증을 의뢰하고 싶으신 분들은 027-0300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정말 연말이 되다 보니까 내년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전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측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11월 달에 주택 경기 체감 경기를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좋지 못하게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전문가들의 의견조차도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다 보니까 내년이 정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떤가요?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적으로 낙관론하고 비관론을 봤을 때 내년 시장만 봤을 때는 낙관적이다 이렇게 좀 들을 수가 있고 뭐냐면 재건축 시장,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없는 그런 어떤 재건축 시장, 집단 대출하고 연결되는 그런 쪽은 좀 약간 낙관론적일 수 있고 또 비관론적인 것은 이미 이제 이미 거품이 들어가서 내려간다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더 이상 경기가 화랑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좀 의문이 좀 가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단어적으로 봤을 때 이제 5, 6년 동안 어떤 이주 세대에 의해서 폭탄적으로 우리 서울 시내가 점점 가격이 마치 부동산 가격 자체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잠깐 왔다가는 수요자층에 의해 갖고 올라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상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금전적이 나중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양극화에서 굉장히 구분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시장은 좋고 나쁜 시장은 나쁜 가운데 전체 시장으로 그냥 내년만 바라보면 좋은 시장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 그 안에 내부적인 상황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는 내년에도 좋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경기가 좋다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죠.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남들은 다 오른다는데 왜 내 건 오르지 않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만큼 돌인지 보석인지 우리는 가려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점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의 궁금증을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그 광명시 소화동에 광명 역세권 휴먼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직접 살지는 않고 현재 월세로 돌리고 있는데 이제 곧 만기가 다가와요. 내년 봄에요. 그래서 지금 그때 만기 그 시점에 맞춰서 이걸 팔아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될지 그러면 또 2년을 또 월세를 돌려야 되는데 어떤 게 더 좋을지. 예. 2년을 더 기다리자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알아봐 드릴게요. 신하선 대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광명 역세권 휴먼시아 해놓고 분양 받으셨나 봐요. 예, 분양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셨구나. 지금 이제 그 전세 돌아가면서 가격이 혹시 빠질까 봐. 네네, 걱정하시는데 그럴 걱정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사실은 광명역의 KTX 때문에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타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가. 근데 네네. 우리가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KTX가 정거장마다 계속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 15분 만에 하나씩 광명역이 계속 쓰게 되면 KTX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섰다가 안 쓰고 그냥 지나가는 게 있다가 막 이래요, 사실은. 그래서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크게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사람들의 심리가 KTX라는 거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 몰고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연식으로 보나 뭘로 보나 어떤 그 도시의 발전적인 걸로 보나 금천 아예 그냥 역세권 쪽, 금천 구천 쪽이라는 거 그쪽이 훨씬 더 분위기가 아파트 가치로서 적당하게 가치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명 역세권보다는 그쪽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고 신축이라서 매가도 조금씩 뭐 차이는 좀 나지만 그 역세권의 이 거품이라고 완전 거품도 아니고요. 껴있는 이런 것들이 한 2년 동안 아직 떨어질 일이 없는 게 계속 이주 세대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자꾸 저 파주까지 밀리고 있는데 광명 자체에도 개발 베이스가 또 있잖아요. 이주 세대가 생길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까지는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2만 세대 밀림 현상에 의해 가지고도 안 떨어지고 또 자체적으로 개발 베이스 때문에도 안 떨어지고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져가셔도 2년 동안 가져가셔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아, 그럼 2년 후에 더 오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2년 후에 그건 다시 전화 주시죠. 네. 아, 네. 저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지금 1가구 2주택인데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예요. 네, 부영. 네네. 네, 근데 이제 둘 중에 만약에 팔아야 된다면 어떤 걸 더? 부영 대형을 갖고 계시나요? 완전 대형은 아니고 45평이에요. 45평. 대형이죠. 부영에서도 네. 사실은. 원래는 한 2년 전에 분위기 좋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셔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때 당시 가격이 아주 좋았을 때 거래를 했으면 부영이 좋았을 텐데 부영 단지 같은 경우는 남양주 자체의 어떤 개발 뒤에 다산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그 신축에 대한 분위기가 진건지구하고 지금지구로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도농역 자체에 제2청사부터 해가지고 거기 중심 상업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도농의 부영 그러면은 인정해주죠. 그래도 있으신 분들이 산다 뭐 이럴 정도로 자리도 상당히 명당 자리고 부동산 가치로서는 사실은 45평대가 조금 무너짐이 좀 있죠. 벌써부터도.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매도를 하시고 실거주 목적으로 편하게 살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좋아합니다. 그 광명 쪽보다는. 그래서 여기 그냥 거주하시면 되는데 부동산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뒤에 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입주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분양권 분양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네. 뭐 동네는 매우 좋다는 거 아마 사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예, 면적이 좀 좋아요. 걱정이 되네요. 저희도 좀 걱정이 되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도 시점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나중에 또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그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도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그쪽에 찾아오시는 것도 좋고요. 어떤 선택은 시청자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을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 지금 현재 그 서초구 우면동에 네, 보금자리 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또 실거주 중인데요. 네, 제가 사정이 생겨서 내년 초에 이사를 계획 중인데 네.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임대를 놔야 할지 고민 중에 있어서 임대는 월세를 생각하시는 거죠? 반전세나 뭐 그냥 전세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화선 대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헬스 목소리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그 아파트 서초헬스 가시면서 네. 그 평이 몇 평이죠? 31평형이요. 31평이요. 처음에 분양 받으신 거예요?
네네. 아, 저도 자주 왔다 갔다 해봤어요, 여기 지역은. 네. 지금 삼성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네. 주변에 이제 실제로 새 주택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그렇게 A급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네. 보금자리 중에서는 우면지구가 1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이것은 매도하지 마시고 네. 어디 움직이시더라도 뭐 반전세에서 금전이 좀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은 네. 전세를 다 빼서라도 놔두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팔지 네네. 마시고. 네네. 네. 네. 그러면 이게 뭐 2년 후나 5년 후나 아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네네. 일단은 매도보다는 그냥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이시죠? 삼성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 주변이 전체적으로 그 개발 베이스가 많이 깔려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네. 지금 한 2년간은 일단은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네. 이제 2년 후에 본인의 개인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과 세금적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그때 한번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워낙 그 정부 정책이라는 거나 뭐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나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이게 쉽사리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5년 후까지 바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2년 정도까지는 바라봤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보금자리 주택 중에서도요 상당히 안정적인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2년 후에 뭐 팔지 않아도 가격이 빠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주택을 너무 오래 갖고 계시다 보면은 나중에 다른 주택을 샀을 때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된 주택이거나 아니면 뭔가 갈아타기를 비과세를 받아야 할 때는 똑같은 주택을 다시 옆집을 비슷한 걸 사더라도 한 번쯤 굴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 후에 전화 주시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현명한 처신이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님의 고민을 또 들어봤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봤고 세 번째 시청자분도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아, 지금 저희가 청약을 계속 가입을 해놓고 네. 청약 신청을 계속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저희 근처에 이제 반도 동탄 이신도시에 반도 네. 7차, 8차 분양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청약 접수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청약 가입한 지가 한 10년 이상 된 거라서 이제 네. 생각하다가 이제 쓰려고 하는데 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아파트가 괜찮은 건지 어떤 거 비전이 좀 있을지 해가지고 연락을 한번 드려봤어요.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보다는 뭐 시세 차익이라든지 이 월 수입을 더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아닙니다. 거주도 생각을 하고요. 거주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죠. 거주 겸 뭐 투자 겸 겸사겸사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신화선 네. 대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 지금 청약통장을 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근데 네. 혹시 그 꼭 동탄 쪽에 그 거주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제가 이제 계속 그 주위에서 살아왔던 데니까요. 아, 직장이 그쪽이세요? 직장도 이쪽이고 이제 집도 이쪽이고요. 직장이 어디 화성시 쪽? 네, 맞아요.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여기를 네. 지금 거주를 그래서 하셨고. 거주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동탄 지금 가격은 얼마 정도, 반도 유보를 얼마 정도 오픈한다 그래요? 한 1,100에서 1,200 정도 얘기가 1100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1200.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1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후잉 찬바람이 불어갖고 구멍이 쑥 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도시가 주변에 생기게 되니까 1기에서 2기로 다 몰려오는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어서 동탄 1기가 가격이 좀 쭉 빠졌는데 여기 네. 전체에 어떤 업무지구라든가 뭐 도시개발 여러 가지 구역이 있다 보니까 자꾸 어떤 지금은 프리미엄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2기 신도시로 다 몰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1100에서 1200이면 아까 그 전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지금지구 진건지구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거의 그 지금 하남시랑 별다를 바 없이 길 건너면 지금지구, 길 안 건너면은 하남시 이런 그 지금지구, 진건지구가 송파를 나오는데 한 20분이면 나오는 그 거리에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1,100만 원대 이렇게 오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지도로 봤을 때는 여기보단 거기가 더 낫다. 훨씬 낫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생각이 지금 직장이 여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도 여기가 있고 여기 거주도 오래 하셔서 실거주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되도록 이 안에서 이제 최고 1등 자리를 좀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반더 유브라 같은 경우는 전철역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다른 데가 더 낫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래도 전철역 가깝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니요, 제가 이제 처음 쓰니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10년 정도 기다리셨다고요. 많이 기다리십니다. 기다린 건 아니고요. 네. 통장을 이제 쓸 넣어놓으시고 생각을 못 했었던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도 많으실 것 같고 불안감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직장도 가깝고 역도 가까운 이 아파트에 청약을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분이 이제 큰 수익을 이제 본다기보다는 가격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빠지지 않고 좀 쭉 유지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도시 자체적으로 기왕이면은 민간 업체에서 하는 물건들 중에서 브랜드가 1군이 혹시 있다면은 그쪽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권장해 드릴 만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분을 저희가 전화로 한번 만나봤고요. 문자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한 분이 있어서 한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오늘 문자를 보내주신 분은 3886님입니다.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거주 중인 집을 팔고 나면 7억 원이 제 재산의 전부입니다. 실거주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뭐 7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정말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에게는 정말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럼요. 내 미래를 그리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돈인데 그렇죠. 진짜 고민되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집을 한 채 팔았더니 8억이 남더라, 7억이 남더라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자녀들 교육시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레이드가 있으신데 돈이 금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자녀 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쓰셔가지고 해외도 보내고 아이들 하느라고 그러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평범하게 살긴 했지만 자식들한테 어떻게 이 돈을 내려주고 내 미래를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조금씩 다르시거든요. 사업하다 실패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저 7억 정도면은 실제적으로는 집 하나 사기도 어려운 서울 시내에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반 정도는 이제 잘라가지고 내가 주택을 살 수 있는 전용 한 17평, 8평 되는 것들을 살 수 있는 아주 예쁜 집을 하나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이제 월세 받는 걸 하셔야 되는 게 보통 퇴직하시는 분들이 아직 젊은 나이세요. 그래서 계열사로도 좀 움직이시고 막 이러는데 지금 월세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저렴하게 그나마 차익까지 낼 수 있는 시기가 많아봤자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워낙에 개발 베이스가 이렇게 깔려 있는 곳들은 토지가 없어요, 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 땅은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하지만 가격이 경제 논리에서 맞지 않는 만큼 너무 높기 때문에 사가지고 디벨로퍼들이 분양을 해봤자 사는 사람이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시장들이 점점 그 없어지고 있는 가운데 4, 5년 있다가 720에서 60만 명의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 퇴직을 하는데 딱 그 세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내가 받는 연금 앞으로 받을 거 뭐 62세부터 받냐 3세부터 받냐 이런 연금과 그리고 내가 어디선가 받고 있는 뭐 상가 수수 월세 같은 거 조그만 거 주택 같은 거 아니면 내가 개인연금 들은 거 이런 걸 다 같이 개인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은데 보통 7억이면은요 한 3, 4억 정도는 주거에다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내가 월세 받을 수 있는 걸 하셔야 되는데 보통 다가구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요 팔아가지고 다가구 사서 꼭
꼭대기층에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A급 물건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부동산, 보이는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고객분들이 부동산 자체에서 뭐 10억에서 20억짜리 고객을 2-3명씩 다 모시고 있어요. 네. 물건도 있고. 근데 실제로 거래가 안 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모셔서 포트폴리오를 받으시면 좋은데 일단은 세미나 때 네, 말씀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해결점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이 7억이라는 돈이 다시 말씀드려도 작은 돈 절대 아니지만 내 나머지 노후를 모두 책임지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돈을 다 부동산에 묶어놓을 수도 없어요. 현금이 있어야지 이 손주들 용돈도 주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을 못 해드리니까 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그 답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지금 바로 무료 세미나 만나보시죠.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소액 투자 및 재건축 투자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11월 13일 금요일과 17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번 그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시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달부터 요일이 바뀌었잖아요. 이번 달에 한해서 요일이 바뀌었죠. 네, 그렇죠. 네,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아유 더 많으셔가지고. 근데 토요일 날 오시는 분들이 전화 왜 토요일 날 이제 안 네. 하시냐고 전화가 많이 왔죠. 네. 그쵸. 직장 끝나고 겨우 시간 내서 오는 건데 좀 많이 송구스러운데 제가 저기 또 개인적인 회사에 또 네. 예, 일이 좀 있어서 토요일마다 지금 뭐 해외 파트로 통해 가지고 해외 부동산으로 좀 나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평일날도 많이 와주십니다. 근데 특히 이제 오시는 분들이 지금처럼 수익형 부동산을 해야 되는데 세금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나요? 지금은 질문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네. 머니투데이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살 때 그냥 사면 안 되는구나 이걸 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오셔가지고 어떤 상담을 하면서 그럼 내가 지금 현재 투자를 들어가야 될 때냐 말 때야 될 때냐 이거를 거기서 다이렉트로 직문직답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궁금한 걸 풀어드리고 오셔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금적인 숙제를 풀어가신 분도 계시고요. 네. 또 투자까지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지금 한 2, 3년 고민하셨던 분들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오시는 분들이요. 곧 퇴직하시는 분들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고 계세요. 네.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니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시게 되면은 물론 이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한 힌트도 얻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금 고민 그리고 재테크의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중에 뭐 저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네, 많이 하시죠. 제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코너죠.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총 3가지의 매물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매물을 보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하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그리고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된 세 가지 매물을 만나볼 텐데 일단 키워드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박준영 소장의 첫 번째 매물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적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으로만 너무 몰리고 있는 지금 밀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관심 많이 가져주셔도 좋을 지역입니다. 국제적으로도 투자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 청라 국제도시와 국내 최초의 첨단 입체 복합도시 루원시티 그리고 다양한 지역 개발 사업의 후광 효과로 인해 수익과 시세 차익의 동방 상승이 가능한 인천 서구 연희동 상가주택 준비했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송승현 소장은 두 개의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보험 매물 같은 경우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곳 일대를 보시면은 한강을 끼고 있는데요. 한강 수변 개발과 함께 중공업 지역의 향후 개발을 통한 개발의 수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보험 매물은 강남 중에도 아주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고급 주거단지와 상권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향후에 개발을 하면 아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이런 투자하실 때 가장 투자자분들의 선호하시는 초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성수동과 삼성동에 위치한 두 가지 매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매물 어떤 것인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성수역과 뚝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2,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약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네,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추천 포인트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보험 매물은 아주 입지적으로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험 매물 같은 경우는 아주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험 매물 같은 경우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지금 그 향후 지금 주변 일대를 보시면 한강변 개발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또 중공업지가 개발이 된다면은 향후에 그 다양한 개발을 통한 높은 미래 가치를 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보험 매물은 역시 공급이 아주 희소한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투자 금액 3,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향후에 그 개발 이익에 따른 수혜를 듬뿍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추천 포인트로 뽑겠습니다. 네, 자, 성수동이 그 성수 재화단지 있는 그 인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근처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 성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물 주변에는 어떤 그 교통 여건이 있는지, 도로는 어떤지 입지 여건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보험 매물은 역시나 그 뛰어난 입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보험 매물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뭐 한강변이라든지 역세권, 그다음 서울숲역 인근 공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 중에 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 서울숲역 그 인근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그 원빈 씨라든지 권상우 씨가 적극적으로 이곳 일대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곳 일대는 뭐 가로수길이라든지 경리단길로 거리가 조성이 된다면 이곳 일대가 지가를 상승하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이곳 일대가 가장 지금 부촌으로 변모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그 갤러리아 포레를 비롯해서 트리마제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이런 입지적인 강점을 통해서 이곳에 입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또 최근 그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 중공업지와 함께 이곳 일대가 계속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높은 용적률이 지어집니다. 또한 이곳 일대가 노후도가 계속이 된다면은 체계적으로 이곳 일대를 계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다양한 입지를 통해서 뭐 주거라든지 상업, 그다음 업무 시설의 건축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곳 일대가 높은 인구를 유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분당 연장선이 되면서 서울역,
서울숲역의 개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곳의 개통 효과를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탁월해지면서 지금 이곳 일대는 집가 상승을 꾸준히 가져오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세권 그 뚝섬역과 함께 성수역은 도보 5분에서 6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7호선 분당선까지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 교통수단을 볼 수 있겠고요. 또 다양한 그 간선 도로망적인 면을 볼 수 있겠는데요. 동부 간선도로를 비롯해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지식산업센터가 이곳에 상주하고 입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의 최상의 그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연예인분들이 이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뭔가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근간에는 개발 호재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뚝섬역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개발 예정에 보고 있는데요. 지금 4구역 같은 경우는 49개의 관광 호텔이 3개 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곳 일대는 상주하는 인원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대형 호텔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곳 일대가 계속적으로 도로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변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한강변의 마지막 지을 자리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곳 같은 경우는 성수 전략정비지구로 이제 개발이 볼 수가 있겠는데 2009년 정도에 이제 지정이 되었죠. 53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수동 1가와 2가가 되겠는데요. 그곳에 이제 재개발이 된다면 그 후광 효과를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성수동부터 이제 압구정까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한강변 개발의 이익을 가장 받고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는 압구정동이 되겠는데 압구정동과 성수동 이것이 서로 마주보게 되고 그것이 개발된다면은 이것은 최고의 그 부촌으로 거듭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그 발표가 많이 되고 있는 중공업지 개발을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서울에서는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서울에 이제 지속적으로 산업 기반의 이제 쇠퇴라든지 노후화가 되면서 이곳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그런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뭐 IT라든지 바이오 R&D 산업이 개발 진흥 지구로 이제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곳 일대는 뭐 계속적인 주거라든지 공업, 유통 물류가 개발이 되면서 이곳에 많은 그 개발 호재에 통한 그 집가 상승을 가져다주는 개발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이 지역 인근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주변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고요. 이제는 건물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인 건물이라고 해요.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그 내년 3월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요. 지금 외관 같은 경우는 대리석 마감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총 5층 중에 3층 아주 로얄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당연히 들어가고요. 1층에 기본적으로 필로티 구조로 들어감으로써 1층에는 뭐 자동문이라든지 CCTV 아주 완벽하게 잘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라든지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3베이 구조로 갖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곳 일대 노후도에 비해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아주 신축 매물이라는 그 큰 장점을 갖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주변 지역에 노후되어 있는 그런 건물과는 다르게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투자로 접근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입주하려고 그런 욕심을 내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물이 과연 가격은 어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이 되겠는데 전세는 2억 2,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신다면 한강변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개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성수동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수익형 상품으로 보시게 되면 3천에 85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활용을 하신다면 8% 정도의 높은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성수동 매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이런 그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단기적인 그런 그 투자를 보시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보신 다음에 앞으로 개발되는 속도라든지 진행을 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이 필요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돈을 묶어 놓으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매물은 박준영 소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물을 만나보기 위해서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인천시 서구 연희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2004년 4월에 준공된 매물입니다. 총 3개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매 금액은 13억 5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4억 800만 원 정도, 대출 감는 금액이 약 7억 4천만 원 정도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2억 2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많은 매물을 만나보면서 대부분 뭐 강남이라든지 뭐 서울권역 이런 데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인천으로 매물을 준비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시청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지역인데요. 이 4, 5년 전에 벌써 개발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재정 문제라든지 그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갖고 나온 매물은요, 일단 시세 대비 저렴한 매매가로 시세 차익이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우지 상권이 워낙 좋아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아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를 보장하는데요. 최근 인천시 서구에 투자 가치가 상한가에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청라 국제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루원시티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그리고 지하철 7호선 인천 지역 연장 사업, 그리고 제2 외곽 순환도로 건설 사업, 그리고 북항 배후부지 개발 사업, 그리고 검단 신도시 개발 사업 등 각종 국시책 사업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본 매물과 인접한 청라 국제도시와 루원시티 개발 사업으로 본 지역에 대한 개발 압력과 그리고 후광 효과,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따른 임대가 및 집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어 그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가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주택에 대해서 과연 주변 지역에 입지 여건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교통도 좋아야 될 것 같고 도로 사정도 좋아야 될 것 같고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교통망을 구축했는데요. 2016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도보 3분거리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천역이라든지 그래서 검암역을 통해 서울역과 인천공항의 KTX를 이용하여 전국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더해 2018년 서울 지하철 9호선 개통 예정과 2020년 서울 지하철 7호선 성남선 연장으로 강남은 물론 강북까지 환승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망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그리고 공항고속도로 청라 IC, 그리고 2017년 3월 완공 예정인 제2 외곽 순환도로 북청라 IC 등을 이용하여 서울 도심권은 물론 전국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한 생활 인프라인데요. 강공서 은행 등이 도보 5분 이내에 거리에 있고 특히 청라 국제도시와 접해 있어 홈플러스, 그리고 롯데마트, 그리고 캐널웨이 상업시설과 축구장 23개 규모 16만 5천 제곱미터의 쇼핑, 문화, 그리고 레저 공간을 갖춘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2017년 완공 예정으로 고품격 쇼핑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1000개 병상 규모의 국제 성모병원과 더해 국내 최초 최첨단 의료 복합단지인 차병원 의료 복합타운이 2018년까지 단계별 완공 예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로는 외국인 학교를 비롯하여 초, 중, 고등학교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 교육 환경 또한 우수하다 할 수 있고요. 도심 속에 힐링 공간 확보까지 돼 있어서 인천 아시아 주경기장, 그리고 연희공원, 3.6km의 인공수로 캐널웨이, 그리고 여의도 면적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중앙호수공원, 그리고 서구 근린공원 등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과 더불어 산책이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는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번 매물은 인천 서구 쪽에 있는 매물인데 제가 주변 분들한테 인천 서구에 그 번화가가 되게 잘 꾸며져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아직까지는 못 가봤는데 그렇습니까? 잘 꾸며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이 청라 쪽의 아파트들이 한 2년 전까지는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
없을 정도로 그런데 투자를 그런 곳에서 상가주택의 매물을 지금 준비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가주택에도 어떤 메리트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주변 지역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면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개발 사업으로 후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청라국제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로 국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 활동과 경제 활동이 보장되는 곳으로 여의도 면적의 6배 규모 17.82km의 총 12만 명, 3만 3천여 세대가 계획 인구이고요. 그리고 중국인 투자 이민제 대상 지역이며 한중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국제금융 단지 조성 예정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으로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신세계 복합 쇼핑몰과 그리고 하나금융타운 조선, 그리고 국내 최초 최첨단 의료 복합단지인 차병원 의료 복합타운, 그리고 연간 28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예상하는 노블랜드, 그리고 높이 453m의 시티타워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해 루원시티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약 2조 9천억 원을 들여 국내 최초의 입체 복합 도시로 계획됐으나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재정 문제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빠졌던 사업이 인천시와 LH공사 사업 전산화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원도심 균형 발전과 동시에 서북부 지역의 발전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지하철 개발 호재로 부동산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데요. 2016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그리고 2018년 검암역과 연계되어 운행될 서울 지하철 9호선, 그리고 2020년 서울 지하철 선남선, 영장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주요 지역 이동이 용이해져 정신의 난에 시달리는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주목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높은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의 호재를 가져다줄 미래 가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상가 매물입니다. 이 매물은 2004년에 지어진 매물이고 이제 2004년에 지어진 이 매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건물 특징을 좀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 4월 준공 한 상가 주택이고요. 대지가 260.2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78.71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건평이 431.36제곱미터, 평수로 130.52평의 3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1층 상가 2개, 그리고 2층 3룸이 2채, 그리고 3층 원룸 1채, 그리고 약 40평의 3룸 1채로 현재 건물주가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차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하우스와 텃밭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3면이 도로라 일조권과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약 30평의 3룸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허가가 받아져 있고요. 그리고 더해 층고가 높아 복층으로 리모델링 가능하여 건물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상가 매물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 있는지 가격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 대로변 지역에 지금 평당 대지 가격이 한 1,2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80평으로 약간 9억 6천만 원 정도가 대지 부분이 되고 건물은 아예 가치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주 저렴합니다. 13억 5천만 원이고요. 임대가 4억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액이 7억 4천만 원 정도 되시고요. 실투자 2억 200만 원입니다. 월세 전환 시에는요. 1억 3,300만 원에 월 645만 원, 실투자 4억 7,700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시고 연 537만 원에 수익률 11.3%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1층 상가에서는 건물주 부부께서 유명 체인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월 1,0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계십니다. 혹시 매수자께서 직접 운영하신다면 권리금 없이 그대로 영업 노하우를 전수해 주신다고 했고요. 직접 운영 시에는 투자 금액이 5억 2,700만 원, 대출이자 공제하시고 연 1억 3,770만 원의 수익률 26.1%의 최고의 수익과 시세 차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제 물건이 아니고 뭐 저희 송 소장님 물건이라도 꼭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쪽 시장 조사와 지역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 지역은 수익과 차익의 동반성이 가능한 지역의 상가 건물로 투자가 전 정확한 수익률이 나오는지 꼼꼼히 체크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서구 연희동에 위치한 상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인천 다녀왔죠? 이제는 다시 서울로 들어오겠습니다. 강남구로 가봅니다.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고요. 내년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3층 건물에서 1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4억 9,500만 원, 전세 보증금을 약 4억 5천만 원 정도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4,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오랜만에 만나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추천 포인트 먼저 전해주세요. 네, 본 매물은 역시나 그 테란노에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삼성중앙역에서 도보 1분,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라는 것을 추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서울을 보시게 되면은 서울 2030 도시 기본 계획에 본 매물 이 삼성동 같은 경우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 향후에 그 중심 수혜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본 매물은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변에 이 정도 사이즈를 보시면 한 7억에서 7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굉장한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함께 그걸 통한 향후의 매도 차익과 함께 고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매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도보 2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다고요. 굉장히 초역세권인데 이것을 비롯해서 주변 교통 여건 그리고 도로 여건까지 다 설명해 주세요. 네, 삼성동 같은 경우는 뭐 교통이라든지 업무, 그다음 주거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도보 그 2분 거리에 위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 매물 같은 경우 주변 일대를 보시면 신분당선과 2호선, 그다음에 7호선까지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9호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황금 노선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인기라든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9호선이 개통이 되게 됨으로써 그 주변 일대는 20% 정도 집가 상승을 가져다준 그런 최상의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변 일대를 보시게 되면 뭐 테란노라든지 그 코엑스의 업무타운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강남의 그 업무타운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 상권을 보시게 되면 뭐 가로수길을 비롯해서 청담동 명품거리, 압구정 로데오 거리, 그다음에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호텔들이 주변에 아주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상권이 매우 활성화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그 선 정릉을 비롯해서 봉은사 등 녹지 공간 그리고 뭐 강남 역시 파락군의 프리미엄까지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입지 여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워낙 이 강남구 삼성동의 입지 여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기에다가 개발 호재까지 있다면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접근할 때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테란노를 보시게 되면 테란노 중심으로 이제 IT라든지 전체적인 업무가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 본매물 인근의 우측으로 보시면 영동대로가 있습니다. 영동대로 같은 경우는 2호선과 9호선, 그다음에 뭐 GTX, ABC 노선, 위례 신사선들 포함해서 8개 노선이 교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건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다각적인 그 교통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로 인한 주변 일대 경제 효과는 262조에 달하는 아주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영동대로 일대를 보시면은 그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곳이 개발이 되면 115층 빌딩과 함께 그 60층대 그 호텔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은 이곳은 그 한국의 아우트 스타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그 거기서부터 잠실까지 이어지는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볼 수 있겠습니다. 72만 제곱미터가 되겠는데요. 3.3 제곱미터로 환산을 하면 4억 2천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지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곳 일대가 얼만큼 지가가 높은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에서 본 매물 같은 아주 도보권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개발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2 롯데타워가 내년 2016년에 완공이 되면은 이곳 일대 고용 창출이 3만 명 정도 달하기 때문에 그 또한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테란노 인근을 보시게 되면은 그 구글 캠퍼스가 설립을 하면서 이곳 일대 그 다양한 그 스타트업이 그 세계 진출이 가속화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팁스 창업이 그 창업을 하면서 이곳 일대는 160억의 그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곳 일대가 이제 벤처 타운이 설립되면은 더욱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가져다주는 큰 개발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다세대 주택을 흔히 빌라라고 부르잖아요. 이 예.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 흔히 뭐라고 부르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네,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떻게 보면 작은 아파트라고 네.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아파트인데 2016년 5월, 내년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건물 어떻게 생길까요? 인테리어까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본 매물 같은 경우는 13층 중에 12층 아주 펜트하우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13층은 하늘 정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이 완비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방 3개, 그다음 화장실이 2개가 되는 층고 4m의 이제 복층형 구조로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옵션이라든지 이런 42인치 TV를 비롯해서 뭐 냉장고라든지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되겠고요. 외벽 같은 경우는 화강석, 실내는 대리석으로 마감되는 아주 훌륭한 그런 건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격은요? 매매가는 4억 9,5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전세는 4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 정도 소액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향후에 매도 차익 아주 크게 볼 수 있는 매물이라고 소개해 드리고요. 수익형 상품으로 보시면 3천에 200만 원 정도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활용하시면 9% 정도 높은 수익률과 함께 매도 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부동산은 역시나 그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상품처럼 이렇게 위치가 이동하지 않는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박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금 부동산은 임장 활동이라든지 답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보셔가지고 주변 일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주변에 도로가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을 조언해 드렸고요.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신 두 분은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이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